안녕하세요. 비트 벌스입니다. 오늘은 각종 연금과 공제에는 어떻게 나의 부를 훔쳐가는가, 이거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 전 만원과 지금의 만원, 둘 중에 어떤 만원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지금의 만원의 가치가 더 낮지 않을까요? 10년 전이 더 높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같은 만원을 들고 슈퍼에 가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을 한다. 국민은행 계좌에 만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더라도, 지금 만원, 10년 전 만원 똑같이 찍혀 있어라도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우린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만원과 10년 후 만원, 둘 중에 어떤 만원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화폐를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지금의 만원의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이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 이 문장에 정말로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진짜로 동의를 하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로 장기간 저축하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화폐로 장기간 저축하는 행위가 연금, 공제 외에 저축을 하는 게 저는 이 화폐로 저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연금과 공제 외에 뭐 저축을 하면은 뭐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왜냐면 그 저축 계좌의 숫자는 그대로 있고 이자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세금적 혜택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이나 공제처럼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계좌에 실물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저축하는 행동, 이 행동이 정말로 내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뒤통수가 얼얼하게 통수를 때릴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지금 연금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뭐 잘만 먹고 사는데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연금 시스템, 자, 이 화폐 가치 하락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뭐 10명이 들어와서 연금을 내고 이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또 새로운 신규직이 들어오잖아요. 15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명 들어오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납입을 해서 연금 수혜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성장하는 나라, 성장하는 사회면은 가능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인구가 일단 감소하고 성장이 정체된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란 거죠. 애초에 시스템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하다. 자, 이 시스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거를 저는 이제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로 좀 웃기게 패러디 해봤습니다. 자, 서울의 봄에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연금 공제 시스템도 비슷하다. 실패하면 폰지, 성공하면 복지다. 에? 좀 재밌었나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연금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만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화폐로 저축하지 말고 연금 해봐야 별거 아닌 거 알겠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여쭤보시겠죠. 그러면 이제 연금이랑 공제 같은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분들은 채권,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채권을 왜 사냐? 채권은 이제 연금 수혜자들한테 캐시를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혜자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주식 몰빵 쳤는데 금융위기 와서 떨어지면 주식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채권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채권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산다. 이 실물 자산은 다른 말로 생산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산수단은 당장은 돈이 안 돼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생산수단이 성장을 하면서 이 생산수단에서 뽑아서 나오는 주식 배당금, 부동산 월세, 뭐 전세 줬으면 전세, 증액금 등 이런 생산수단이 뽑아내는 현금 흐름으로 연금 수혜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방식을 보면은 얘들은 결론은 실물 자산을 산다. 실물 자산으로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희소한 생산수단의 값은 오릅니다. 결국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오르고 수입이 오르는 반면 화폐로 저축한 이제 연금 수급자는 정해진 액수만, 약속된 액수만 박는 그런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고 실물 자산으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화폐 가치가 지금처럼 뭐 천천히 하락을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 과연 천천히 하락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베네수엘라, 터키 같은 나라를 알고 계시나요? 베네수엘라, 터키 둘 다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왜 고통을 받을까요?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돼서 제가 알기로 세계 GDP 순위 2위까지 올라갔던 나라고요. 터키도 제가 GDP 순위 30위권 이내에 들어갔던,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는 상위권에 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아이고 커피 쏟았네. 어쨌든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아주 좁아지게 됐죠. 자,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화폐 가치의 폭락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지역화폐, 청년 기본소득 이런 명목으로 돈을 계속 뿌려대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2024년에만 원달러 환율이 1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들고 있으면은 달러 대비 14%가 빠진 거예요. 국민은행에 만원 그대로 찍혀 있어도 하락한 거다. 아시면 돼요. 원화로 저축하면 안정적이다? 14% 빠지면은 안정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후에 한국 돈으로 된 연금 쥐고 있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달러로 쥐고 있는 게 나을까요? 세금 내 거 다 내고 달러로 쥐고 있는 게 나을까요? 딱 두 가지 선택지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전 차라리 세금 내 거 내고 달러로 쥐고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을 합니다. 화폐로 장기간 저축하는 연금이나 보험도 되겠죠. 공제 같은 이런 상품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 그대로 찍혀있고 이자도 나쁘지 않게 주니까. 그런데 실질 가치는, 이 원화 가치는 꾸준히 반드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사야 됩니다. 네, 저는 이거를 비트코인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만져지거나 하진 않지만 가치 저장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주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인정하고 좀 비트코인을 사고 있지만, 저축을 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벌스였습니다.